4월 15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이달 말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한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영국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한 군사적 협조에 불만을 표하면서 기존 무역 합의를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서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2차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긴장도 여전합니다. 이란 군부는 미국의 해상 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홍해까지 폐쇄하겠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홍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제는 종전 협상 가능성으로 유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미국의 도매 물가가 3년 만에 최고치인 4%까지 치솟아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에서는 다시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비싼 신차 가격으로 인해서 미국 내 중고 전기차 수요가 지난달에 12%나 늘었다라고 하는군요. 미국 내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를 또 이번 전쟁이 앞당기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무려 33년 만에 직접 마주 앉아서 평화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 헤즈볼라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1948년 건국 이후 사실상 전쟁 상태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라는 점은 지역 안정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 없는 나토라는 파격적인 구상이 계속 힘을 얻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유럽 방위 체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라는 유럽의 비상 계획인데요. 특히 오랫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독일마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유럽 중심의 새로운 안보 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자체 안보 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은 가족 이민은 1순위와 3순위 등에서 최대 10개월까지 대폭 진전되면서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취업 이민 쉽지가 않습니다. 취업 이민은 상당수 동결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유학생들 유학비자 거부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학생비자 F1 거부율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35%까지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미 대학 내 한인 유학생 수도 2010년 이후 최저순으로 감소하면서 유학 문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도분 세금 보고 마감일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세금 보고가 어렵다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금 보고 꼭 잊지 말고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항공업계에서 항공 공룡이 탄생할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스캇 커비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메리칸 항공과의 합병안을 직접
제안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성사될 경우 미국 항공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되는 거대한 항공 공룡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독점 규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의 난제인 오류 수정을 AI로 보정하는 전용 모델 아이징을 공개하면서 양자 컴퓨터 시대를 앞두고 차세대 기술 생태계 선점에 나섰습니다. AI 기업들의 치열한 기술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 열린 LAFC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 2차전 경기에서 LAFC가 멕시코 원정 크루즈 아술 원정 경기를 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뛰면서 팀을 1대1 무승부로 이끌어서 최종 합계 4대1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멕시코 고지대 원정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좋은 좀 예습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백과 함께 전 세계 투어를 시작한 방탄소년단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거대한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슈퍼볼 하프타임 쇼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연 방탄소년단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지난 대회에서 배드버니가 스페니쉬로 무대를 꾸민 적도 있었으니까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향에서 얼마 전에 컴백 무대를 마친 방탄소년단은 이제 월드 투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운 이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빠르면 내일 모레 뭐 이틀 안에 똑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협상이 지금 뭐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틀이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4월 말까지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또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JD 벤스 부통령 지금 이번에 협상을 이끌고 있는 JD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스몰 딜이 아닌 그랜드 바겐을 원하고 있다라고 좀 더 미국의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년 지금 미국은 핵농축 20년 중단, 이란은 5년 중단. 거기서 이제 1차 협상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협상이 결렬될 가장 큰 이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제이드 벤스의 인터뷰나 뭐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20년 중단도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스몰 딜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 그러니까 이란이 아예 핵을 포기하고 대신에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지원하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밤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상당히 지금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뭐 며칠 만에 지금 나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나서고 있고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가 다시 단지 군사적인 카드가 아니라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경제적인 봉쇄지 않습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고 지금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정권의 유지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미국의 역봉쇄로 경제적인 숨통이 조여지고 있다. 실제로 단 한 척의 배도 뭐 통과하지 못했다. 이란의 단 한 척의 배도 지금 통과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긴장감이 있죠. 이란에서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면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는 물론이고 홍해까지 다 봉쇄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군이 공식적으로 홍해 봉쇄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홍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약 10%가 지나가는 그런 또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은 뭐 전 세계 물류 자체가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란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봉쇄하면은 홍해까지 건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란의 어떻게 보면 절박한 그런 경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볼 때 빠르면은 내일 아니면 뭐 이틀 안에 2차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은 현재 핵 포기, 사실상의 핵 포기 기간 제한이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은 20년도 아니다. 그냥 사실상 핵 포기 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더 요구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더 강해졌어요, 미국은. 그만큼 이란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대신에 경제적으로 그동안 이란이 경제가 이제 파탄 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란에게 이제
큰 선물을 주겠다. 네. 미국도 이란을 경제적으로 정상 국가로 대우를 할 것이고 이란이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당근을 경제적인 당근을 내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 주석과 서한을 교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란에 무기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국도 지금 역봉쇄의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도 이제 좀 협조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제 내일이나 모레 꾸려지는 2차 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놀라운 이틀이 될 것인지 이번 주 상당히 좀 전 세계가 상황을 주목하게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변화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 휴전도 반대했었고 종전 지금 현재의 지금 마무리되는 종전에도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란이 레바논하고 고위급 회담을 3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달라진 분위기죠. 네. 여전히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33년 만에 지금 평화 테이블에 앉았어요. 뭐 이런 것도 이스라엘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 것도 뭔가 지금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전쟁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충분한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거지. 네, 변수가 여전히 뭐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협상파와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 과연 이란 내부에서 변수가 터져 나오지 않을지, 또 이란이 과연 핵포기라는 부분을 받아들일지 뭐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좀 쉽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실제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는지 2차 협상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살의 이민화 캐롤튼에서 성장하고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우뚝 선 사람 누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캐로톤 시의원 후보 마이크송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 1세대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경영 능력으로 시 인프라를 혁신하고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리더 마이크 송 5월 2일 시의원 선거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캐로톤의 미래입니다. Political advertising paid for by the Mike Song campaign.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뭐 취업을 이민을 참 많이 왔죠. 아메리칸 드림.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미국의 이민 기조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유학생들도 크게 줄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유학생 비자 거부율, F1 비자 거부율이 35%, 3명 중에 1명 이상이 비자 신청을 하면은 유학 비자 거부를 당하고 있다. 굉장하죠. 네. 코로나 때보다 더 지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야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던 건데 요즘에는 도대체 왜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비자 거부를 당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네. 미국의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아프리카 뭐 한국도 지금 2010년 뭐 그때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한국도 비자 거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조금 다른 요인들도 있죠. 네.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고 뭐 취업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요즘에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환율도 네, 공부 유학을 계속 하기에 환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비자 거부율도 있지만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유학생이 많이 줄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비자 거부율 차이가 상당한데 뭐 이거를 좀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파악하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유학생 비자만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미국의 전체적인 이민 기조와 연관돼 있습니다. 출신 국가들로 봤을 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64%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뭐 2명 중에 1명도 유학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좀 그 주요 지목 국가들이죠. 시에라리온, 뭐 소말리아 같은 일부 국가는 거부율이 90%. 소말리아는 사실상 입국 금지죠. 네. 뭐 유학 신청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는 워낙에 미국의 유학생 신청이 많아요. 뭐 영어를 좀 할 줄 알기도 하고 워낙에 미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많이 신청하니까 거부율도 높았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근데 그래도 2023년에 인도 출신 유학생 비자 거부율이 36%였는데 작년에 61%. 인도도 불과 2년 사이에 비자 거부율이 그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유럽 출신은 거부율이 9% 수준이니까 이게 특정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비자 거부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한번 이게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비자 거부의 큰 이유들 몇 가지. 첫 번째는 뭐 유학생으로 와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특정 국가에 따라서 정치 외교적인 변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좀 미국의 시스템을 악용할 만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 뭐 유학생으로 와서 일하고 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국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보면은 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사회적 문제죠. 그 미네소타 지역에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입국 자체가 전면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말리아는 뭐 알샤바브 등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말리아 그 미네소타 등을 중심으로 소말리아 커뮤니티가 미국 그 왜 차일드 케어 같은 거 사기로 이제 아이들 사기 명단을 만들어서 미국의 그런 어떤 차일드 케어 복지 혜택을 받는 뭐 그런 사기 행각들이 많이 좀 얼마 전에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미네소타에 강경한 이민 단속하면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했던 게 그 소말리아 난민들의 그 국가를 상대로 한 차일드 케어 사기 뭐 그거 때문에 좀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러면서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유학뿐만 아니라 입국 자체가 전면 금지된 부분이 있고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사실 나이지리아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프리카 쪽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동네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흑인들이 굉장히 제법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민으로 오거나 유학을 오는 그런 아프리카 출신들이 뭐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동네에서 마주치고 할 때 그냥 미국 흑인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원래 사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그 이민자들, 유학생들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지리아도 미국에 상당히 유학을 많이 오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나이지리아도 유학 비자 거부율이 높은데 그거는 이제 나이지리아도 이제 사이버 사기, 뭐 예전에 그 나이지리아 왕자 이메일 사기 뭐 그런 거 유명했었는데 로맨스 사기 뭐 이제 그런 것들 많았는데 그
나이지리아 뭐 사기 범죄 조직과 연계된 그런 그 사기 신고가 뭐 미국 내에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돼서 또 나이지리아는 좀 사이버 사기 세계의 수도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은가. 좀 특이하게 인도가 미국의 유학생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최근에 인도의 유학생 비자 거부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인도는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출신들은 범죄나 뭐 사기 뭐 그런 데 연루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인도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인도는 F1으로 유학 비자 받아서 미국에 오고 그다음에 OPT 신청한 다음에 H1B를 받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자녀를 낳아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정착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사실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 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미국에 뭐 이렇게 유학 가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그런 코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도가 조직적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어떤 그 스태핑 컴퍼니들이 뭐 가짜 서류들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거짓말로 이렇게 유학생들을 유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특히 H1B 악용 사례 아주 악명 높죠. 네, 인도는 가짜 서류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심지어는 H1B 신청한 한 사람이 10개 회사에 동시에 취업이 되어서 서류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그런 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좀 몰려 있는 그 플레이노, 프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지역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막 지역 주민들이 인도계에 대한 반감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H1B 인도계가 H1B를 쓸어가면서 뭐 지역에 크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감, 뭐 이제 그런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인구 출신 인구가 너무 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스코 같은 경우에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인도계가 프리스코란 도시의 3%였는데 요즘에는 33%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3분의 1이 인도계예요. 그리고 그들이 H1B 등을 악용해가지고 지역의 일자리를 뭐 다 뺏어간다 막 그런 인식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인도 특유의 그런 조직화된 사기죠. 네, 사기죠.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F1 사기고 H1B 사기입니다. 이런 악용 사례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인도의 유학생 비자 거부율이 최근에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조를 알 수 있죠. 뭐 영주권 심사, 심지어 시민권 심사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데 미국 시스템을 그동안은 봐줬지만 미국 시스템을 악용하면서 사기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분위기들 읽히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인들도 이렇게 뭐 이민 신청을 한다든지 유학이라든지 뭐 OPT, H1B, 뭐 취업 비자 뭐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심사 자체가 까다로워지니까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인들도 그냥 예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다 지나가는 그냥 뭐 관습적으로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는 뭐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미국의 유학 비자 거부율이 35%다라는 부분 단지 유학 비자만 거부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의 이런 분위기들 또 특정 국가 출신의 어떤 그런 사기 행각들 범죄 행각들 그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미국의 이민 기조 이런 게 바탕이 되면서 이렇게 좀 유학 비자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류들 준비하실 때 한인들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여기서 김현철의 끝난 건가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1부 인사드리고요. 뉴스 전해드린 이후에 9시에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촉촉하게 비 내리는 수요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